자, 지난 시간 4부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의 특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인류문명 붕괴 위기 시대가 왔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1부서부터 정리해보면 현대사회의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생각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한 거.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AI 시대, IoT 시대,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인류 문명 붕괴 위기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2015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 브레인들이 모여서 현대사회를 진단했는데 현대사회는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시대다 이렇게 진단했다 그랬죠. 그 근거로 10가지 원인을 꼽았고 또 그 중에서 4가지 우선순위로 꼽았는데 우선순위 4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빈부격차의 심화, 두 번째 전쟁과 테러의 속출, 세 번째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 네 번째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말했죠. 자, 이러한 그 10가지 또 4가지 우선순위의 근본 원인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편견과 무지, 인간의 편견과 무지. 두 번째가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세 번째가 자연에 대한 고통, 또 인간에 대한 고통, 이웃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는 공감성 마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머리, 지성,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그 실천하지 않는 시대.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 똑똑한 사람들 인류대 출신들이 사회를 많이 변혁시켰나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제일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119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다 119라고 말합니다. 물론 존경은 하지만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119 대원이 될래? 그러면 또 안 한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이기주의죠. 여기서 다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부에서 인간의 편견과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4가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유해동물에 대한 편견. 인간의 관점에서 유해동물을 우리가 환경부 고시에서도 뱀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인간의 관점에서 유해동물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더랬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 유해한 동물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바로 나 자신, 우리 인간이 유해동물이라고 했죠. 두 번째 편견에 대해서 아름다운 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꽃이 아름답다 그랬죠. 김동리 작가는 그 꽃을 보면서 왠지 모르는 서글퍼진다. 또 꽃을 보는 순간에 신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김동리 작가와 같은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아름다운 베스트셀러 그런 작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이러한 그 모든 꽃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꽃에는 신의 얼굴이 있고 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고 또 모든 꽃마다 다른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고 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죠. 이런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귀하고 내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건 볼 수가 없고 남의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괜찮고 이게 다 뭡니까? 나에 대한
그 확장 개념,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고 다 같은 귀한 자식이다 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겠죠. 학교 폭력, 이거 다 내 자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뭐 아무리가 우리 노력을 해도 뭐 학교 폭력위원회를 만들고 뭐 별거 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뒤돌아보면 참 코미디 같은 그런 교사였습니다. 내 자식이 그 한 살 많은 또래 한 살 많은 그 아이한테 맞고 들어왔을 때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옥상에 그 때린 놈을 불러다가 내가 보는 데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그 놈은 발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놈은 꽉 끼는 바지를 입어가지고 발도 안 올라가고 내가 보는데도 그 열쇠 있더라고. 그런데 그 광경을 제가 그 때린 아이의 그 어머니가 옥상에 올라가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교사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집 앞을 그 복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리 아래층에 나는 5층이고 그 아이는 2층인가 3층이었는데 내가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출근했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사람이다 나도 뭐 별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가족이다 그런 인식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잡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뭐 인간에게 필요 없는 풀, 도움이 안 되는 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에머슨 같은 작가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했죠. 인간의 편견이죠. 잡초는 필요 없는 풀, 농사에 방해되는 풀.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부평에 그 배추 농사를 지면서 인간에게 부지런을 가르치는 풀이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느꼈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편견은 자연은 인간의 이용 대상물 자원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산자원, 뭐 지하자원, 뭐 이렇게 자원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마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어학 사전이나 또 과학적 견해에서 인간의 이용 대상물 뭐 개발해도 좋다 뭐 이런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데 최소한 자연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동반자다 그런 종교적 견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은 지배하고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연 우리 그 지구를 지켜주는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과 시베리아가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우리 지구의 환경에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은 마구잡이로 개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가치가 아니라 동반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습니까? 우리 지금 그 쉽게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전에 없던 암이 요즘엔 뭐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 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자연을 이용 가치로 알고 마구잡이 개발함에 따라서 뭡니까? 근본적인 자연의 훼손이 온 거죠. 따라서 뭡니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공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이 세 가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뭐 이런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바로 암 발생을 늘려가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발한 인간의 탐욕, 인간이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지금도 뭐 선진국과 후진국의 견해 차이로 자연은 개발되고 계속 훼손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벌써 아열대 기후라고 이제 뭐 판정을 내릴 정도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자연을 훼손시켜도 되는 이용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될,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토지,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도시만 있고 시골이 없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방학 되면 꼭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지리산이고 설악산이고 한라산이고 전부 배낭 메고 걸어 다니기 하고 또 걸어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독한 아버지로 인식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도시만 있고 시골이 없다. 도시만 있고 휴양지가 없다.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숲에 가서 휴양지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 모르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을 합니까? 산에 가서 산에 정상에 올랐다고 야호 하죠. 그 야호는 뭐 남의 집에 가서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짝짓기 사랑하는 그 동물들이 짝짓기 할 수도 있어요. 남의 방에 가서 그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남의 방에 갔으면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거기다 훼손시키면 안 되죠. 남의 방에 가서 잘 있다, 와야 되고 거기다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우리가 오염시키고 오면 안 되죠. 낚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몰라서 또 이기주의와 탐욕에 쩌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그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이 김동리 작가나 최시영 님처럼 우리가 자연을 꽃 한 송이 또 곡식 한 톨에서 신의 얼굴을 본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훼손해도 되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최소한 내 자녀에게만은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뭐 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5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류 문명 붕괴 위기 시대가 왔는데 그 네 가지로 요약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부격차의 심화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참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참 다이어트에 신경 쓰면서 일부러 굶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전부 다이어트. 우리가
참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참 제가 84년도에 처음 교직에 왔을 때 자가용이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미친놈이다 저거. 우리가 무슨 마이카 시대 그런 거 우리가 참 꿈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 한 가정에 지금 두 세대가 있는 가정도 있죠. 자, 이럴 정도로 세계의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운동장에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또 여름에 물 가지고 장난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고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고 식량 부족만 하더라도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곡물만 가지고도 세계 50% 이상의 굶는 인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곡물가 낮추기 싫어서 곡물 남는 식량을 버릴지라도 굶어 죽는 인구를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강대국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비아 같은 분을 참 존경하는데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월드비전에 뛰어들어서 자선단체에서 활약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류 재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구호활동에 나서는 걸 보면서 참 남자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빌 게이츠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우리 대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가진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문화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자식이 물려주고 상속시키고 빼돌리고 이런 문화가 더 팽배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블레스 노블리죠. 가진 자들이 사회를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베풀고 환원시키는 그런 문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자, 두 번째, 전쟁과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그랬죠.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인종차별, 인종의 차이로, 또 이념의 차이로, 또는 내가 갖지 못한 자원을 뺏기 위해서, 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같은 종교 간에도 종파의 차이로 세계에서는 지금 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뭡니까? 편견과 무지, 이기주의와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의 허파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2개, 시베리아 아마존이 마구잡이로 개발됨으로써 기상이변과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그랬죠. 이거 아무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후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고 있죠. 선진국이 말하자면 이미 다 버려놓은 거죠. 자기들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지구 환경을 다 버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데
그러한 그 책임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미 다 먹고 살 해결이 됐으니까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후진국에 대한 그런 기술, 환경 기술 이전을 하지도 않고 또 후진국에게 이제 앞으로 개발하지 말라 하면 이것이 뭐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다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스웨덴에서 16살 소녀가 강대국들 그 정상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있게 비난을 했죠. 그때 강대국 리더들 한마디도 못했죠. 오히려 트럼프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더 비난을 받았는데, 요즘에 그 어느 뭐 언론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전쟁과 세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트럼프라고 그 대답한 의견이 1위였다고 합니다. 1위. 그럼 2위는 누구냐? 지구 환경 파괴 또 뭐 지구의 그 세계적 위기에 이게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트럼프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김정은이라고 그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생각하게 하는 그 발표라고 생각되는데,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매년 우리 지금 뭐 가까이에서 해운대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도 해운대 내가 어릴 때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옛날에 해운대 백사장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그 호텔이 들어서는 바람에 사구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해변이 매년 줄어든다고 하죠. 백사장이. 뭐 이런 것은 뭐 일부죠. 일부. 이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증가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서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르죠. 마찬가지로 뭐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이 어디서 왔는가 뭐 원인을 모르고 뭐 우리가 대책을 뭐 못 세우고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바로 네 번째 우리가 그 이유라고 원인이 된다고 했죠. 원인 네 번째, 머리만 알고 가슴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지성인들,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은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은 막을 수 없는 거겠죠. 하나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한 가지라도. 자동차 놔두고 뭐 웬만한 건 걷고, 또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웬만한 건 걸어 올라가고, 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머리로 뭐 대책을 세우고 뭐 회의를 하고 이거 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한 가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행동하는 양식, 행동하는 지성인,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지성인이 우리가 되지 않는 한은 인식의 변화가 없고서는 우리가 고쳐지지 않겠죠. 자, 이거 5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못 끝내군요. 5부에는 좀 객설을 피하고 좀 여기 뭐 설명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25분이 가까워지네요. 어쩔 수 없이 6부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재미없는 유튜브를 5부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천사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지 뭐 눈으로 보여야 제가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텐데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감사한 마음은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퍼다 날라주십시오. 우리가 나만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또 이웃의 가치 공감대를 가지고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지구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사실은 이지성 작가를 존경합니다. 그동안 내가 바쁜 핑계로 책을 읽지 않다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란 책과 생각하는 인문학 이런 책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지성 작가의 펄레펄레 카페에 가입을 했고 또 독서 코칭 프로그램에 제가 준비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지성 작가와 손잡고 교육계획에 같이 동지로 일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지성 작가님 보시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